서울의 겨울은 언제나 그렇듯 차갑고 건조했다. 눈은 좀처럼 내리지 않았고 하늘은 회색빛 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 날 오후, 리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다. 고요한 거실, 낡은 가죽 소파 위에 펼쳐진 상자 하나,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시계, 펜, 그리고 낡은 수첩 하나가 있었다. 그 수첩은 갈색 가죽으로 덮여 있었고 가장자리는 해지고 종이는 노랗게 발해 있었다. 리는 조심스럽게 그 수첩을 펼쳤다. 첫 장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리나, 내가 이걸 읽게 될 날이 온다면 그건 내가 더 이상 너의 곁에 없을 때겠지? 이 수첩은 내가 너의 엄마를 처음 만났던 순간부터 우리 둘이 걸었던 여정의 흔적이야. 그녀의 눈은 어느새 붉어지고 있었다. 아버지는 평생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늘 조용했고 무뚝뚝했으며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 수첩은 그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고 있었다.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 지도 한 장이 접혀 있었다.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해지고 손때가 묻어 있었다. 그 지도 위에는 손글씨로 작은 원이 그려져 있었고 옆에는 간단한 메모가 붙어 있었다. 달맞이 언덕 처음 고백한 날. 통영바다 내 엄마가 노래를 불렀던 자리. 전주 한옥마을 결혼을 결심했던 순간. 리는 숨을 삼켰다. 지도에는 총 9개의 장소가 표시되어 있었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모든 여행의 끝에는 진실이 있다. 그녀는 그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다. 왜 아버지는 이 말을 남겼을까? 진실이라니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 린의 머리는 혼란스러웠지만 가슴 한쪽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이 다시 불붙는 것처럼. 그녀는 결심했다. 아버지가 걸었던 그 길을 직접 걸어보기로. 이틀 후, 린은 첫 번째 장소로 향했다. 부산 해운대 달맞이 언덕. 추운 겨울에도 언덕에는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고 바다는 잔잔히 파도쳤다. 리는 아버지의 수첩을 펼쳐 그 언덕에서 적힌 부분을 다시 읽었다. 그날 너의 엄마는 파란 코트를 입고 있었지. 나는 말없이 그녀 옆에 서 있었고 손이 떨렸다. 그녀의 눈을 보며 말했던 그 한마디. 나랑 함께 해줄래? 그 말에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아버지의 기억을 상상했다. 겨울바람 속에서도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 순간 옆 벤치에 앉아있던 노인이 말을 걸었다. 여기, 예전에는 벚꽃이 참 예뻤죠.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들 참 많았어요. 리는 고개를 돌려 노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혹시 이곳에서 누굴 기다리세요? 아니요, 그냥 지나간 시간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리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어쩌면 아버지도 이런 모습이었을까 생각했다. 그날 밤, 리는 작은 여관에 묵으며 아버지의 다음 메모를 읽었다. 통영바다. 그녀가 갑자기 노래를 불렀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순간 난 이 여자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그녀는 바다의 파도를 상상하며 잠이 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두 번째 장소로 향했다. 통영에 도착한 리는 가방을 들고 조용한 바닷가 쪽으로 걸어갔다. 겨울바다 특유의 쓸쓸함이 짙게 깔려 있었고 잔잔한 파도 소리가 귓가에 스며들었다. 그녀는 수첩을 펼쳐 다시 읽었다. 그날 그녀는 아무런 예고 없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 파란 스웨터를 입고 바다를 바라보며. 그 목소리는 마치 바람 같았고 나는 그 순간 사랑에 빠졌다는 걸 깨달았지.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바다를 바라보았다. 햇살이 수면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고 갈매기 한 마리가 멀리서 날아왔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상상해본다.
엄마가 저 바닷가에서 부르던 노래? 아빠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던 순간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리는 인근 찻집에 들어가 따뜻한 유자차를 시켰다. 찻집은 오래된 목조 건물로 벽에는 여행자들이 남긴 사진과 메모가 가득 붙어 있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노트를 다시 펼쳤다. 다음 목적지는 전주였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이곳을 떠날 준비가 되지 않은 듯했다. 그 순간 찻집 주인이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걸었다. 혼자 여행 중이세요? 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이 바다 참 조용하고 좋네요. 주인은 조용히 앉아 있다가 말을 이었다. 몇 년 전 여기서 한 커플이 자주 노래를 부르곤 했어요. 여자분은 목소리가 참 맑았죠. 남자분은 말이 없었지만 눈빛이 따뜻했어요. 그 사람들 생각이 나네요. 리는 깜짝 놀라며 수첩을 꺼내 보였다. 혹시 이 여자예요? 사진 속 젊은 엄마를 본 주인은 잠시 눈을 가늘게 뜨더니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맞아요. 이분이에요. 이곳에서 자주 노래를 불렀어요. 이 노래요. 주인은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그 멜로디는 어딘가 익숙했다. 리는 그 멜로디를 따라 부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릴 적 자장가처럼 들었던 엄마의 노래였다. 그날 밤 그녀는 바닷가 근처 게스트하우스에서 잠을 청했다. 창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려오고 그녀는 엄마의 노래를 흥얼거리다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리는 전주로 향했다. 버스를 타고 수시간 동안 달려 전주 한옥마을에 도착했다. 겨울이라 관광객은 적었지만 전통 가옥들은 여전히 고즈넉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그녀는 수첩의 다음 페이지를 펼쳤다. 그날 우리는 막걸리를 마시며 웃었다. 그녀는 내게 평생 이 맛을 기억할 거야 라고 했지? 그 순간 나는 이 여자를 평생 지켜주고 싶다고 생각했어. 그녀는 골목골목을 걸었다. 전통 찻집, 기와지붕 아래 사진관, 한복을 입은 연인들. 모든 것이 마치 시간 여행 같았다. 그녀는 수첩에 적힌 주소를 따라 한 작은 막걸리집에 도착했다. 간판은 오래돼서 색이 바랬고 문을 여니 종소리가 땡그랑 울렸다. 가게 안은 조용했고 따뜻한 술 냄새가 감돌았다. 주인 할머니는 그녀를 반갑게 맞았다. 어서 오세요. 혼자 오셨어요. 리는 수첩을 꺼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이분들 기억하세요? 할머니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다. 기억나죠? 자주 오셨던 커플이에요. 특히 그 여자분은 웃을 때 눈이 예뻤어요. 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마치 시간 속에서 부모님의 흔적을 찾아가는 느낌이었다. 할머니는 막걸리를 한 잔 내어주며 말했다. 이 막걸리, 그때 그 여자분이 좋아했던 맛이에요. 이름도 없지만 우리가 그냥 그 여자의 술이라 불러요. 리는 잔을 들어 조심스레 한 모금 마셨다. 달콤하고 쌉싸래한 맛 어디선가 엄마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그날 밤 그녀는 전주의 한옥 게스트하우스에서 조용히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부모님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마치 그들이 지금도 함께 여행하고 있는 것처럼. 리는 지도 위의 다음 장소들을 바라보며 수첩을 조심스럽게 접었다. 이제 단 3곳만 남았다. 전주의 따뜻한 기운을 등에 지고 그녀는 강릉으로 향했다. 강릉은 겨울이라도 바다의 냄새와 커피 향이 섞여 살아있었고 거리 곳곳에는 작고 따뜻한 분위기의 카페들이 이어져 있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달빛 책방이라는 이름의 작은 책방이었다. 지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달빛 책방, 내 엄마가 나에게 시를 읽어주던 곳. 리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책방은 목재 향과 오래된 책 냄새로 가득했고 안쪽에는 작은 카페가 붙어 있었다.
그녀는 한 권의 시집을 꺼내 창가에 앉았다. 조용히 페이지를 넘기며 마음 한구석이 저릿해졌다. 수첩에는 그날 엄마가 읽어줬던 시의 일부가 적혀 있었다. 그대가 머무는 곳은 따뜻하다. 바람조차 그대를 스치지 못한다. 그녀는 그 시를 소리내어 읽으며 가슴속 깊이 울컥 올라오는 감정을 느꼈다. 아버지는 평생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이런 방식으로 남겨두었던 것이었다. 시와 지도, 그리고 기억을 통해. 그날 밤 책방 주인에게 부탁해 하룻밤 묵고 다음날 아침 그녀는 기차를 타고 안동으로 향했다. 수첩에 쓰인 다음 문장은 짧고 강렬했다. 안동, 그 집 모든 진실이 시작된 곳. 안동은 전통 한옥들이 이어진 도시였다. 그녀는 낡은 주소를 따라 마을 가장 안쪽의 허름한 한옥 앞에 섰다. 조용한 골목, 얼어붙은 땅, 그리고 익힌 시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래된 나무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방 안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된 봉투가 하나 남겨져 있었다.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린에게. 마지막 편지. 손이 떨리며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자필 편지가 들어 있었다. 리나.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건 우리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있다는 뜻이겠지? 너는 어릴 적 자주 물었지? 엄마는 왜 항상 조용해? 사실 내 엄마는 말을 할 수 없었단다. 어릴 적 사고로 성대를 다쳐서 목소리를 거의 잃었지? 우리가 처음 만난 그날, 그녀는 종이에 시를 써서 내게 건넸어. 그 시가 바로 내가 책방에서 읽은 시란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바닷가에서 조용히 노래를 불렀지. 비록 소리는 작았지만, 그건 내게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의 고백이었단다. 나는 그녀와 결혼했고, 너를 가졌고, 평생 그 사랑을 지키고 싶었어. 하지만 그녀는 너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떠났단다. 나는 감정 표현이 서툴렀지만 너를 누구보다 사랑했다. 이 여행을 통해 너에게 그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 내가 이 지도를 따라 나와 엄마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단다. 늘 사랑한다. 아빠. 편지를 다 읽은 리는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알고 있던 아빠의 모습은 단지 한 부분일 뿐이었다. 그리고 말이 없던 엄마의 침묵 속에는 시와 노래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그녀는 마지막 장소로 향했다. 지도 맨 끝, 붉은 원으로 표시된 양평 강가.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처음 우는 곳. 겨울 강가, 눈 덮인 평지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켰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마지막 수첩의 페이지를 펼쳤다. 그날 너는 포대기에 쌓여 엄마 품에 안겨 있었지? 너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아기였고 처음으로 나를 향해 웃어줬단다. 나는 그 웃음을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리는 조용히 수첩을 닫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꼈다. 아버지의 지도는 단순한 여행지가 아닌 사랑의 기록이자 시간의 흔적이었음을 그녀는 이제야 알게 되었다. Trên bản đồ có tiếng sóng